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역학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진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벡터 해석학 5단계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약간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함으로써 앞으로 복잡한 역학 문제를 풀m에 있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만 봤을 적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벡터 해석학 5단계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약간 추가하여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벡터를 표시를 할 적에는 두 가지 표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A라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적에 이 A라는 벡터를 표시를 할 적에 기하학적 표시 방법이 있고 해석적 표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기하학적 표시 방법은 벡터 A가 있다면은 벡터 A의 크기와 방향을 글자로 써서 나타내 준 거죠. 즉 말해서 A 벡터라는 것은 A에서 A 캡 이럴 적에 A 캡은 이 A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A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어. 고로 A라는 이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이렇게 해서 A 벡터를 A의 A 캡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기하적 표현 또는 기하학적 표현, 간단하게 기하학적, 이것이 지오메트칼이기 때문에 지표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하학적 표현은 별로 많이 안 쓰고 실제 문제를 풀 적에는 해석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석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벡터 A가 있다면은 이 벡터 A가 좌표상에서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그것이 얼마인지를 알아가지고 A 벡터를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 이렇게 나타내 주죠. 이것은 직각좌표계의 3차원상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원통좌표계에서 해석적 표시나 구좌표계에서의 해석적 표시 같은 경우도 다 있지만은 일단 역학을 처음 배울 적에는 직각좌표계에서의 해석적 표현을 먼저 익히고 나머지 것들은 점점 뒷부분을 배우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적 표현은 항상 좌표계에서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A라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적에 A의 X는 A 벡터의 X 성분이죠. A의 Y는 A 벡터의 Y 성분, A의 Z는 A 벡터의 Z축 성분이죠. 이렇게 나타냈을 적에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해놓고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렇기 때문에 A 벡터의 크기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해. 각 성분은 양, 제로 모두가 가능하다겠지요. 이렇게 해석적으로 표현된 A라는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A 캡이란 것은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이 A 벡터의 방향이 되어지죠. 예를 들면 A 벡터가 2의 X 캡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좌표축 X축, Y축이 있다. 그러면은 X축으로 이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 B 벡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의 X 캡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B 벡터는 이러한 좌표축 상에서 마이너스 3의 X캡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방향은 마이너스 X캡 방향이에요. 이거 똑바로 들어야 돼. B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3의 X캡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이 벡터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크기가 3만큼 되어진 벡터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벡터로 표시해 놓은 이거, 즉 마이너스 3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벡터가 B 벡터에는 마이너스 3의 X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또 주의할 거. 자, A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은 2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3이요. 지금
B벡터라는 것은 이 표시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크기는 3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B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벡터 표현해 봅시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A라는 벡터가 크기는 여기서 요만큼 크고 방향은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럴 적에 여기에다가 A 벡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아하, A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 해당이 되어지고 방향은 이쪽으로 가리키는구나. 그걸 나타내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표시는 지금 기하학적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지겠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이것과 크기는 같아. 즉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 그러나 방향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의 반대 방향인 이쪽으로 가리킨다 그 말이야. 그것을 마이너스 A 벡터 그렇게 표현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사용하는 벡터 표시법은 거의 대다수가 해석학적 표시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f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n캡이라는 것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야. 그렇기 때문에 n캡이란 것은 x캡이 될 수도 있고 y캡이 될 수도 있고 z캡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n캡이란 것은 문제를 풀 때부터 미리 정해 놔야 되겠지요. 즉 A 벡터가 A의 n캡이라면은 이것을 화살표 그림으로써 벡터를 나타낼 적에는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n방향이기 때문에 n방향이란 것은 문제를 풀 때부터 미리 자기가 정해준 방향 또는 문제에서 제시해준 방향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문제 풀려보면 알아요. 고로 만약에 n방향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m방향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large A 벡터가 small a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n방향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A라는 글자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A라는 벡터의 n방향 성분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A라는 이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적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n캡 이렇게 적어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 적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A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n캡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은 이것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n 방향이 될 것이고 성분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A나 마이너스 A나 크기 자체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길이나 여기서 이 길이나 길이 자체는 같습니다. 자, 최종 결론.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을 그림 형태의 벡터 표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은 A라는 벡터 자체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n캡 이렇게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이쪽 방향인 마이너스 n방향 그리고 그 성분인 마이너스 A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서도 A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최종 결론.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그림으로는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그림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는 여기에서 A가 2의 X캡 이러한 것을 좌표상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진다고 했잖아요. B 벡터가 마이너스 3의 X캡이라면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large B라는 벡터가 small b의 X캡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을 적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이것이 물리 문제를 풀 적에 헬로 헷갈리게 하면서도 중요한 설명이 되어질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벡터를 그림으로 그릴 적에는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지 B 벡터가 스몰 b의 x캡 이렇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라지 B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되겠지요. 자, 라지 B 벡터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루트 해놓고 이것은 X성분의 제곱 플러스 Y성분의 제곱 플러스 Z성분의 제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X성분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죠. 자, 그러면 루트 B의 제곱 이것은 절대치 B 이렇게 나오지요. 고로 라지 B 벡터는 스몰 b의 x캡 이렇게 표현된 벡터의 크기는 절대치 B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 방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로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B 벡터는 B의 x캡 이렇게 됐기 때문에 B 벡터의 방향은 x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리단 말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가? 그거 한번 보세요. 자, A가 2의 x캡이라면은 A 벡터는 어느 쪽을 가리킵니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B 벡터가 마이너스 3의 x캡이라면 B 벡터는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가 해석적으로 나타내졌다고 했을 적에 그것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줘야 됩니다. 즉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라지 B 벡터가 B의 x캡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면 B 벡터의 방향은 라지 B 벡터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크기로 나눠줘야 라지 B 벡터의 크기가 되어진다. B 벡터는 스몰 b의 x캡 그대로 적어줬고 라지 B 벡터의 크기는 절대치 B니까 그대로 적어줬어. 이것은 스몰 b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스몰 b가 0보다 큰 경우라면은 이것은 이하고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x캡만 남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몰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것이 절대치를 빠져나올 적에는 마이너스 b로 나오기 때문에 pb 약분돼 버리면은 마이너스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즉 라지 b는 b의 x캡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이 b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라지 B 벡터가 B의 x캡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B 벡터의 방향이 무엇이냐 x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어. 여기에서 스몰 b가 0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라지 B 벡터는 플러스 x캡 방향이죠. 플러스 x방향이단 말이야. 근데 b가 만약에 0보다 적다면 그것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다시피 A의 2의 x캡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리키면서 크기가 2인 벡터이고 또 B 벡터가 마이너스 3의 x캡 이것은 이것이 0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리키는 벡터다 그 말이야. 고로 라지 B 벡터가 B의 x캡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은 이 스몰 b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자, 먼저 b가 0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벡터가 그려지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을 가리키게 되어지고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면은 라지 b 벡터는 왼쪽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어지면서 이쪽 좌표도 역시 b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 b나 여기 b나 그 크기 자체는 똑같아. 다만 이쪽은 b가 0보다 크고 이쪽은 b가 0보다 작은 경우다 그 말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는 이 스몰 b 값이 0보다 큰가 작은가 그것을 풀어내야 돼. 이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적에 어떻게 해서 벡터를 정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봅시다. 문제 풀 때 답에 해당하는 미지 벡터 x 벡터를 치환하는 방법 말 거창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미지수는 흔히 x로 많이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해야 될 그 벡터를 x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자, 답에 해당하는 미지 벡터 x를 치환하는 방법. 여기서 치환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형태로 나타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미지 벡터 x가 그 x 방향을 알면은 미지 벡터 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즉 어떻게 치환해 줄 수 있느냐. 미지 벡터 x 벡터는 스몰 x의 n캡 이렇게 둘 수가 있다. 물론 x 벡터를 화면에 보인 것처럼 라지 x의 n캡
또는 라지 t의 n캡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달리 적어줄 수가 있죠. 문제의 핵심은 x벡터가 n방향이라는 그 축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앞에 글자를 어떻게 치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치환해도 돼요. 왜 그래? 여기서 미지벡터 x 방향을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n캡 이것이 어떤 방향인 줄 안다 그 말이야. 그럴 경우에 이렇게 치환을 해두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철저히 주의할 것, 이 n캡 방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미지벡터 x가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방향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지벡터가 어떤 축상에서 존재한 줄은 알아. 다만 그 축상에서 이쪽을 향한지 그 반대쪽을 향한지 그건 모르겠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미지벡터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환을 해 두느냐 보세요. 벡터 방향은 몰라도 여기서 벡터 방향은 미지벡터 x 방향이야. 이게 미지벡터 x 방향은 몰라도 미지벡터 x가 특정 축에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면은 미지벡터 x를 x의 n캡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특정 축 이것이 바로 n캡 즉 n 방향을 가리키는 그 축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지벡터 x 방향을 알았을 경우에 그때 치환하는 방법이나 미지벡터 x 방향은 몰라도 x가 특정 축과 평행한 직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럴 적에 치환하는 그 방법이 어때요? 다 똑같죠? x는 x의 n캡 또 x는 x의 n캡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고로 미지벡터 x 방향을 알거나 그 미지벡터 x가 특정 축과 평행한 직선상에서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면은 최종 치환 형태의 표시는 같다. 이것이 바로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일단 미지벡터를 구하려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해 놓고 문제를 푼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그 얘기의 근거가 바로 이쪽에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면은 당연히 방향을 적어주고 앞에다가 성분을 적어주면 되죠. 그런데 미지의 x벡터의 방향은 몰라도 특정 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도 동일한 형태로 적어줄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 말은 잘 몰라도 문제를 차근차근 풀다 보면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벡터 x 크기도 모르고 어떤 직선상에 존재한지도 모른다. 그때는 미지벡터를 그냥 x벡터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천장에다가 질량 m인 물체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에다가 매달아 놓았어. 이럴 적에 질량 m인 물체가 실에 의하여 공중에 매달려 있다. 물론 지구 중력장 하에서요. 물체가 매달린 지점에서 질량 m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 T벡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실의 장력도 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벡터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을 영어로 텐션이기 때문에 흔히 라지 T벡터로 장력을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하여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미지벡터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벡터 x 방향을 알면은 미지벡터 라지 x벡터는 스몰 x의 n캡 이렇게 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적에는 이거 있죠. 이거 즉 F벡터는 mdt분의 dv벡터 이것이 운동 방정식인데 이 운동 방정식을 풀 적에는 벡터 문제를 전부 다 스칼라 문제로 바꿔서 푼다고 했지요. 고로 이것의 x 성분을 구하면은 라지 fx는 mdt분의 dvx 또 이것의 y 성분은
라지 fy는 mdt분의 dvy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의 z성분은 f의 z는 mdt분의 dvz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f 벡터의 x성분은 f 벡터 닷 x캡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고, 고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하고 실의 장력이죠. 자, 중력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한 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중력은 크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mg라고 했지요. 이럴 적에 g라는 것은 9.8로서 0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가 중력은 크기도 알고 방향도 알아.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크기는 얼마야? mg죠. mg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랫방향에 그 크기에 해당하는 mg 이렇게 적어준 것이 중력이 되어지겠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뭐가 작용하고 있어? 실이 이 물체를 못 떨어지도록 잡고 있는 장력이 있잖아요. 그 장력을 우리가 라지 t 벡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t 벡터가 있다. 그런데 라지 t 벡터는 이 질량을 위로 당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장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실의 장력이야. 그러면은 물리 문제를 풀 적에는 가장 먼저 좌표계를 잡는다고 했죠. 이 문제를 풀 적에 이것을 X축, 이것을 Y축 이렇게 좌표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장력이 얼마가 된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력 벡터를 방향은 알지만은 크기는 모르기 때문에 장력 벡터 라지 t는 라지 t의 y캡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이렇게 방향을 알았다고 보면은 이 라지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수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y축 방향으로만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y축 방향 운동 방정식은 mdt분의 dvy는 f의 y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f의 y란 것은 뭐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y축 방향의 힘의 성분들이죠. 먼저 좌측을 볼까요? 이 식에서 dt분의 dvy는 y축 방향은 가속도인데 물체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t분의 dvy에 해당되는 이것은 날아가고, 고로 좌변은 제로가 돼. 우변은 f의 y죠. f의 y는 질량 m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의 y방향 성분들이죠. y방향 성분들인데 일단은 벡터 방향까지 해서 적어줄게요. 이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위쪽으로 크기가 t만큼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쪽 장력 벡터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중력 벡터는 아래쪽으로 해서 mg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크기는 mg고 방향은 아랫방향.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 곧바로 라지 a 벡터의 방향은 n방향이고 크기는 a가 되어지죠. 이 a가 양수라면은, a가 음수라면은 방향은 마이너스 n캡이고 크기는 절대치 a라고 했지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고로 힘의 y축 방향 성분들을 보면은 이 중력은 크기는 mg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mg의 마이너스 y 캡 그렇게 읽어줄 수 있고, 또 이것은 크기는 t이고 방향은 플러스 y이기 때문에 t의 y 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 두 개를 우리가 다 벡터합을 시켜줬어. 즉 말해서 요 힘하고 이 두 개를 벡터합을 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이 벡터합이야. y캡 이것은 약분 가능하고 t를 구하면 t는 mg 그렇게 되어지죠. t는 mg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해라고 하는 것은 실의 장력 t 벡터잖아요. 고로 이 t가 mg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이제 mg를 적어주면 되어지죠. mg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은 몰라도 x벡터가 특정 축에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하면은 역시 똑같이 라지 x벡터는 x의 n캡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은 우리가 장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솔1이 되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장력이 어디로 작용한지 모른다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왜냐?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러한 힘들이 어디로 작용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력이 위로 작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만은 이번에는 장력의 방향을 모른다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고로 이번에는 이 장력의 방향이 위를 향한지 어디로 향한지 몰라. 다만 이 장력이 이 축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 즉 장력이 Y축과 평행한 이 축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중력도 Y축하고 평행한 이 축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경우 문제야. 두 번째 경우 문제에서도 장력 T는 T의 Y캡 이렇게만 적어놨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 T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 몰라. 다만 장력이 Y축과 평행한 축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캡 이것을 적어줬을 따름이야. 고로 만약에 이 T가 0보다 크다면은 장력 T는 플러스 Y 방향을 향할 것이고 이 T가 문제를 풀어본 결과 0보다 작다면은 장력 T는 마이너스 Y 방향을 향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장력을 넣고 역시 운동 방정식 mdt분의 dvy는 f의 y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장력이 위로 작용하든지 아래로 작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물체의 가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의 좌변은 어때? 제로가 되어져. 그 다음 우변은 Y축 방향에서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들의 벡터 합들을 스칼라적으로 나타낸 것들이죠. 고로 Y축 방향으로 이러한 좌표계에서 이것은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mg의 마이너스 Y캡 그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장력 T는 우리가 T의 Y캡 이렇게 적어놨다고 했죠. 여기에서 T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했어. 다만 Y축과 평행한 그 축상에서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것만 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T 벡터 대신에 T의 Y캡 이것을 적어줬습니다. 고로 이 식을 풀면은 역시 T는 mg가 나오지요. 고로 이 수식에서도 이 T는 mg가 나온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장력은 mg의 y캡 이 mg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장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 벡터 x 크기도 모르고 어떤 직선상에서 존재한지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미지 벡터 x를 x 벡터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라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미지 벡터 x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장력 t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적에는 장력 t 벡터를 그대로 t 벡터로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축상에서 장력이 작용한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야. 다만 중력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력 T의 방향과 크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T 벡터는 T 벡터 이대로 둔 상태에서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다. 이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속도 벡터 dt분의 dv 벡터는 속도 벡터 v 벡터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인 v 벡터를 t로 미분해 봐야 역시 제로가 되어지죠. 속도 벡터가 0 벡터란 것은 속도 벡터의 x, y, z 모든 성분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로 좌변은 0 벡터가 되어지고 이제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벡터 합이죠. 고로 중력에 해당하는 mg의 마이너스 y 캡이 있고 그 다음 장력에 해당하는 힘이 있죠. 그 장력은 크기와 방향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t 벡터 그대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면은 t 벡터는 플러스 mg의 y 캡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관점, 2번 관점, 3번 관점 어떤 관점으로 풀어도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냐면은 자 천정에 영수철이 고정이 되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영수철에다가 질량 m을 매달아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영수철 쪽으로 눈금을 봤더니 이것이 50N을 가리키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 영수철 저울이 이 질량 m인 물체를
50N의 힘으로 위로 당기고 있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이 영수철이 50N의 힘으로 위로 당기고 있으면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 중력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만 알아? 이 물체의 위쪽 방향으로 스프링이 50N으로 당기고 있다. 그것만 알아. 중력은 모른다고 가정해 놓고 이 조건만 가지고 중력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1번 관점, 2번 관점, 3번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을 스몰 f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중력을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스몰 f 벡터 그렇게 나타내지겠죠. 스몰 f 벡터. 아까 여기서 표현하듯이 어떤 A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나타내주고 A 벡터 그렇게 표현해 주듯이 여기서는 스몰 f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좌표축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를 플러스 Y축으로 잡아봅시다. 좌표축을 밑에를 플러스 Y축 방향, 즉 플러스 Y캡으로 잡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질량 M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프링이 위로 당기는 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지요. 고로 이 첫 번째 경우 미지 벡터 중력의 방향을 우리가 아래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중력 F 벡터는 F에 플러스 Y 캡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이때 이 F라는 이 글자는 어때? 양수요, 음수요? 양수죠. 왜 양수요? 아래쪽을 플러스 Y로 잡았고 우리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안다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서 F라는 것은 뭐야? 양수다 그 말이야. 이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봅시다. 이것이 Y축상에서만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고 동시에 이 중력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의 Y축 방향 성분만 고려를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물체 질량임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지게 되죠. 즉 가속도는 제로가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좌변은 제로가 되어지고 우변은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의 Y방향 성분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벡터까지 붙여서 자세히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위쪽으로 50N이 작용하고 있죠. 고로 위쪽이 방향이 뭔 방향이요?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캡 해놓고 크기는 50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겠다. 우리가 어떤 물체의 방향을 알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알면은 방향 적어주고 크기 적어주면 돼. 그 다음 또 다른 외력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 중력을 우리가 F의 Y캡 그렇게 뒀지요. 그렇기 때문에 F의 Y캡 이렇게 적어줬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벡터하고 모든 벡터를 합쳐줬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벡터 합에 해당하는 그 기호요. 벡터 합이. 이것을 풀면은 Y캡, Y캡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F는 50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F는 F의 Y캡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F 벡터는 50의 Y캡, 즉 플러스 Y 방향으로 50만큼 작용한다. 그런데 플러스 Y 방향이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중력이 50N만큼 아래로 작용한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상정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벡터 방향은 몰라도 미지의 벡터가 특정 축에 평행한 직선상에 존재한다. 그럴 적에 그 축 방향을 놓고 걷다가 미지수 놓고 이렇게 치환한다고 했죠. 고로
이 스프링이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 근데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지 위로 작용할지 그것을 모른다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두 번째 경우로 고로 솔2 두 번째는 이 F 벡터는 F의 Y 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여기서 특별하게 조심할 것 몇 번 강조했죠. 솔1에서는 이 F가 우리가 방향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F가 0보다 크다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는 이 F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왜? 우리가 방향을 모른다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이 운동방정식 MDT분의 DVY는 F의 Y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똑같이 적으면은 이것을 대입해서 똑같이 풀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미지 벡터 X 크기도 모르고 어떤 직선상에 존재한지도 모르면은 미지 벡터 X를 그대로 X 벡터 이렇게 둔다고 했죠. 세 번째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벡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력 벡터 F를 F 벡터 그대로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동 방정식 MDT분의 DV 벡터는 F 벡터 이 운동 방정식에다가 이것을 다 적용을 시키면은 여전히 물체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D분의 DV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0벡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0벡터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다 그 말이야. 이런 데서는 0, 0 그렇게 적어놓았는데 왜 여기서는 0벡터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성분을 적어놓은 것들이고 성분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 스칼라요. 근데 맨 밑에 같은 경우는 성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벡터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벡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X성분은 제로, Y성분 제로, Z성분 제로 그것을 다 합쳐서 0벡터 이렇게 해놓은 거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 벡터를 적으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Y캡 방향으로 50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Y캡 적어주고 5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력이란 것이 작용해.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지도 모르고 크기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렇게 가정해 놓고 문제를 풀면서 중력을 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F 벡터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풀면은 좌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F 벡터는 5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즉 중력 벡터는 크기가 50이고 방향은 플러스 Y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런 문제들 솔직히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밑바탕을 확실히 다져 가지고 벡터 문제에서 혼동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매우 중요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를 앞쪽으로 돌려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